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보통 강의를 시작할 때는 OT를 두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돼요? 라고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선생님 성급한 마음에 바로 1강을 시작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당부할 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번 문법 강의는 조금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도 그만큼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개개별 문법 내용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만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이 많아요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기억에 남진 않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겨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고 있는 기본 정보가 조금 더 심화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 중등국어에서 배웠었던 문법 내용들이 고등에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잘 기초를 닦아두시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문법이 너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로 짤막짤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 한 강 혹은 2강 정도 계속 매일매일 봐야지 라는 다짐과 함께 각각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꼭 외워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포인트들은 각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외우시는 시간 살포시 가진 다음에 그걸 외우고 점검하는 걸 다시 몇 차례 반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또 까먹게 돼요. 여러분들이 얇은 문법 이 교재의 내용을 계속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이걸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겠어 라고 완벽하게 문법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언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 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현실엔 존재하잖아? 그런데 이런 각국의 언어들마다 특성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 있을 거예요. 언어라고 하면 본래적 가져야 하는 성질이 존재할 것이고 이런 걸 언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언어의 본질은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4가지를 나누어서 각각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예시와 언어의 본질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법 강의를 내가 쭉 다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번에 시험 보는 범위에 요 파트가 포함된다 라고 하면 그 파트만 먼저 미리 들어두셔도 좋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각각 개별 단원들을 끝낼 때에는 완벽하게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를 덧붙이면서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해서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호인데 이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형식과 내용, 의미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언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기호는 형식과 내용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 그 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지금
음성 언어로 나무라고 읽었잖아. 이런 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어. 그치? 뭐 갈색 겁대기로 쌓여져 있으며 식물의 형태이고 또 위에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언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형식만 있다고 해서 언어가 되지 못해요. 내용만 있다고 해서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가 있잖아. 옹알이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언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건 언어가 될 수 없어요. 형식은 존재해.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생님,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요. 엄마 밥 줘. 아니면 기저귀 갈아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옹알이 할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언어 체계가 아니라 걔가 그냥 짜증이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각각 하나의 형식이 그 의미와 짝꿍을 지어서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힝 하고 울거나 강아지가 멍멍 하고 짖거나 이런 것들은 소리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소리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보진 않아요. 내용과 짝을 지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가 되려면 형식과 내용이 결합되어야 하는 군이라고 하는 걸 미리 깔고 여러분들 내용 읽으시면 자의성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건 이 뜻풀이를 통하여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이 의미라는 건 내용일 것이고 말소리는 형식이에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인연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합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맺어진 것이다. 어쩌다 보니 혹은 마음대로 그렇게 맺어지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래 얘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나의 이름을 저 누구예요 라고 갖고 태어나나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인 의미는 지니고 태어나겠지. 하지만 이름을 각각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도 부모님이 그냥 상의해서 지어준 거야. 마음대로 붙여준 거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언어구나.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만약 사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 이게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종이라고 부를 거고 미국에서도 종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종이, 미국에서는 페이퍼라고 부른단 말이야. 왜? 얘가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야, 이걸 종이로 부르자 라고 마음대로 결합시킨 거예요. 왜? 얘가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얘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 우리 나비라고 하는 한국어가 버터플라이, 조, 후디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언어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야? 나비가 난 나비야 라고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서 그냥 나라마다 각국의 언어로 야, 이걸 이렇게 부르자 라고 정한 거야. 그런데 이 이름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의미랑 밀접한 관련, 꼭 이렇게 불러야 돼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부르자 라고 마음대로 결합시킨 것이군 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의 자의성의 예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불러요. 이런 것들은 언어의 자의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보는 예시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특성은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를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합시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이걸
이름을 붙여 부르다 보면 얘를 다 다르게 부를 거란 말이지. 그치? 얘가 타고난 이름이 없어서 내가 얘를 그냥 나는 언어라고 불러야지. 어떤 사람은 이걸 본질이라고 불러야지. 어떤 사람은 종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의미를 서로 통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불가능해. 맞나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요. 야, 이걸 종이라고 부르자. 그래야 우리들 사이에서 안 헷갈리지.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기로 땅땅 약속을 한 거야. 맞나요? 이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예시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걸 원래 종이라고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이걸 언어라고 부를래, 나 이걸 미미라고 부를래 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얘는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의 이름을 난 미미라고 부를래 라고 정했다면 그때 그 미미라는 표현을 바꾸어 붙일 수 있었던 건 언어의 자의성이 기반이 되겠지. 왜? 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합시킬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사회 안에서는 이걸 종이로 부르기로 약속했어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두 가지 모두를 체크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요.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귀여운 돼지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혼자 알아차릴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와서 나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나 귀여운 돼지 봤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꿀꿀 돼지를 본 줄 알게 될 거야. 그치?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나오겠지만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한 소설이 있어. 거기에는 이 한 남자가 주인공이 너무 일상이 지루한 거야. 맨날 반복돼.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내가 삶을 좀 바꿔볼까? 책상을 다른 거라고 부르자. 양탄자라고 부르자. 양탄자는 시계라고 부르자. 라고 계속 바꾸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언어의 자의성이 기반이 될 거야. 왜? 책상은 책상이란 이름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거든. 다만 우리가 얘를 책상으로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혼자만 부르는 건 괜찮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하는 게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특징이에요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가 이걸로 불러야지 저걸로 불러야지 계속 다른 걸로 부르기로 계속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원래 책상을 부르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까? 소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꽤 씁쓸하죠? 자,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언어는 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쓰이던 말이 쓰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거나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건 소멸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거고 의미나 말소리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없던 말이 생기는 생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런 날 슈룹도 없이 다니느냐 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사람이 뿅 나타났네요. 슈룹이라고 하는 걸 현대인은 이 친구는 알아듣지 못해요. 슈룹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슈룹이란 말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이 말이 사라지게 되었어. 아, 이렇게 말이 사라지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변화하는 예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의미의 변화를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의미가 확대된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을 부르는 표현 중에서 영감이란 말이 있어. 이 영감이란 말이 원래 옛날에는 어느 정도 벼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일컫는 표현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벼슬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 어르신을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 표현이 범위가 좁았던 것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의미가 확대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잘 사용하는 낯이란 표현이요. 낯은 얼굴을 가리키고 있잖아. 원래는 이 모습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을 가리키게 되었어.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 말씀이란 말이요. 원래는 그냥 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제 말 중에서도 높여 일컬을 때에만 말씀이라고 표현하니까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게 바로 언어의 의미가 축소한 경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의 의미가 이동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여쁘다. 물론 그때 중세국어엔 어엿보다 라고 요렇게 표기를 하긴 했지만 요 말이 중세시대 때는 예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혹은 어리다 라는 말이 옛날에는 나이가 적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가 아예 의미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바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생성되는 말들도 있어.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말이 옛날 옛적부터 있었단 말인가요? 아니요. 새로운 사물이 대상이 생겨나면서 일컫는 표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표현이잖아. 햄버거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말이 만들어져. 이거 바로 뭐예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의 또 다른 본질은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이 언어의 창조성하고 여러분들 언어의 역사성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단어들을 결합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많은 문장들을 막 내뱉고 있는데 이 문장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워서 그때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계획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모두 조합해서 계속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창조성이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가 새롭게 생성되는 뭐 컴퓨터, 햄버거 이런 말들 만들어지는 것도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없었던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을 활용해서 단어를 만든다던가 알고 있는 말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창조성이에요. 나무꾼 같은 경우 우리 나무라는 단어도 이미 알고 있었고 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도록 붙이는 표현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결합하여서 나무꾼이라고 단어를 만드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 때에도 단어를 결합하여 만드는 예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언어의 창조성이 담겨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친딸 되게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결합하여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 나타나고 있는 예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단어의 퍼즐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혹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사람을 만들었다. 혹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 동생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처럼 이러한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무궁무진한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라고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읽고 넘어오진 않았지만 12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로 사라진 말, 의미가 변화한 말, 말소리가 변화한 말, 혹은 새롭게 생겨난 말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누리꾼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마트폰은 좀 우리가 새롭게 생겨난 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리꾼 같은 경우엔 옛날에 없었을 표현이니까 왜 네티즌이란 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마다 좀 설명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었던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걸 뜻하는 말이 결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드는 창조성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된 내용 어떤 거? 언어의 본질엔 언어의 차이성 있어요. 언어의 사회성 있어요. 언어의 창조성, 언어의 역사성이 있어요. 라고 해서 각각 예시를 결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13페이지에 문제가 5문항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해결을 하신 이후에 저랑 같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언어는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아까 언어의 기호성을 설명드리면서 언어라는 기호는 의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얘를 표현할 형식이 필요해. 그치? 의미와 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번에 언어에서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아니요. 자의적이다. 마음대로 결합하더라. 이기 때문에 X입니다. 3번에 언어는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어요. 왜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이기 때문에 얘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언어는 시간이 흘러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앞에서 언어는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의미가 변화하거나 말소리가 변화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에 인간은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을 사용하여서 결합시키면 새로운 말과 문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로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거 바로 언어의 무슨 성이었죠? 언어의 사회성이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특성을 언어의 무엇이라고 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요.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공부했어요. 자, 언어의 땡땡땡은 습득한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말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특성이래요.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창조성은 역사성 중에서 새롭게 생기는 말과 관련하여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내가 구분할 수 있을지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언어 변화의 양상을 바르게 연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곧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아까 읽고 오지 않았지만 꽃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얘는 말소리가 달라지고 있는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귿으로 연결시키시면 되겠네요. 자, 슈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슈룹은
옛날에 우산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사라진 말에 해당하겠네요. 3번에 어리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리석다를 뜻하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를 뜻하게 되었어요. 이기 때문에 의미가 변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로 만들어진 거야. 왜? 스마트폰이라는 대상,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칭할 표현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네요.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언어의 본질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그림이 선명하지 않지만 얘네들 모두 꽃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꽃의 의미를 꽃이라고 형식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의미, 내용, 얘를 형식, 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이 형식을 붙인 것은 우연의 결과야. 필연적이지 않아 라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언어의 자의성, 마음대로 붙인 것이구나. 이번에 꽃과 관련된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어. 왜?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다양한 문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꽃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건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자, 3번에 이 꽃이라는 의미는 지금은 꽃이라는 형식이지만 옛날에는 곧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었어. 말소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바로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이구나. 4번에 이 의미를 요 형식 말고 다른 말로 부르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요? 이건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잖아. 따라서 이 아이를 다르게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언어의 본질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버섯, 불고기를 넣은 김밥에 버블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또 밥이란 단어를 활용해서 김밥, 비빔밥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어의 무슨 성? 언어의 창조성이구나. 전 창조성만 쓰지만 여러분들은 언어의 창조성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니까 빈틈 공략하기 해서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던 게 짜장면도 표준어가 되었구나. 자장면도 표준어, 짜장면도 표준어인데 이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을지 역사성과 관련이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짜장면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걸 우리 표준어로 정하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원래 자장면이던 게 짜장면으로 말소리가 변화한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언어의 역사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지? 언어의 형식과 의미, 말소리와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더라. 그치? 마음대로 맺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게 언어의 자의성이었습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에서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이 어렵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언어의 사회성이었습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은 무엇이었나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미나 말소리가 변화되기도 하고 혹은 소멸, 사라지기도 하더라. 이런 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구나. 자, 그리고 언어는 창조성을 지니고 있어요.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여서 무궁무진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질이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각각 사례를 통하여서 얘가 언어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볼 거예요. 따라서 사례를 같이 꼭 연결시키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문제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개념을 활용하여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미리 풀어두시고 기다리신다면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배운 내용 잘 점검해 주시고 모르는 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